그날 나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작은 약통이었다. 매일 아침 남편이 물 한 컵과 함께 삼키던 그 하얀 알약. 2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던 그 약이었다. 나는 약통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라벨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종합 비타민, 영양제, 당뇨약이 아니었다. 그저 영양제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손은 여전히 그 약통을 쥐고 있었고 플라스틱 표면이 땀으로 미끄러웠다. 결혼 초 남편은 당뇨가 있다고 했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하다고 했다. 나는 그때 29이었다. 새댁의 마음으로 남편의 건강을 지키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께서 건네주신 혼수 냄비에 처음 끓인 음식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설탕은 물론이고 밀가루도 줄이고 기름진 음식도 피했다. 매 끼니마다 혈당을 생각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삶은 닭가슴살, 담백한 국. 남편의 접시에 담기는 모든 음식이 내 손을 거쳤다. 외식은 사치였다. 식당 음식은 믿을 수 없었다. 설령 나가더라도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며 고민했다. 이건 당 수치가 오를까, 저건 염분이 높을까? 친구들이 새로 생긴 맛집에 가자고 할 때마다 나는 핑계를 댔다. 남편 혼자 집에서 굶기는 게 미안했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명절이면 더 힘들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들이 상 가득 펼쳐졌다. 달콤한 전, 기름에 튀긴 전유어, 조림에 듬뿍 들어간 설탕,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나는 남편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뇨 있으셔서 조금만 드셔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시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까다로운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이 더 중요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생일 케이크를 먹을 때 남편은 곁에서 물만 마셨다. 촛불을 끄고 다 같이 케이크를 나눠 먹는 그 순간 남편만 제외되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나는 아예 케이크 대신 과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던 날 다른 가족들은 뷔페에 가서 축하했지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혈당 때문에. 큰아이의 실망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렇게 22년이 흘렀다. 나는 약통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다. 내 인생의 22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매일매일 쌓아올린 정성이, 조심스럽게 계산한 식단이, 참아낸 외식의 욕구가, 포기한 친구들과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며 보낸 생일들이 모두 필요 없는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에 든 약통을 봤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게 확인됐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미 들킬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들키기를 어딘가에서는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안하다는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22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나온 남편의 말들.
결혼 전부터 어머니의 밥이 싫었다고 했다.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가 건강한 밥을 해줄 거라 기대했다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내가 만든 음식도 평범했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당뇨라고 하면 내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 같은 웃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2년 동안 나를 이용한 것이었다. 자기 입맛을 위해. 건강한 밥을 공짜로 얻어먹기 위해. 나는 요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그럼 그동안 밖에서는 뭘 먹었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마다 찍힌 식당 결제 내역들. 삼겹살집, 치킨집, 중국집, 돈가스 전문점. 오후 3시 카페에서의 케이크와 달달한 카페라떼. 퇴근길 편의점에서 산 과자와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주말 오전 9시 나와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나가서 먹었던 빵집 샌드위치와 크루아상. 심지어 금요일 저녁에는 동료들과 회식 후 2차로 들른 포장마차의 떡볶이와 순대. 나는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다. 몇 년치 내역이 끝없이 이어졌다. 남편은 밖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셨다. 당뇨 환자가 절대 먹어선 안 된다던 음식들을.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던 음식들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차려준 담백한 밥상 앞에서 고맙다고 했다. 당신 덕분에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고 했다. 핸드폰을 쥔 내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흔들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이 목을 조였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당신 진짜 너무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 침묵이 더 화가 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 남편은 잠든 것 같았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이 깨어나 부엌으로 갔지만 밥은 없었다. 나는 방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밥이 어디 있냐고 묻는 듯한 침묵. 당신 건강하니까 알아서 드시라고 대답했다. 냉정한 내 목소리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발소리. 얼마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나는 남편을 위한 밥을 짓지 않았다. 설거지도 하지 않았다. 빨래도 개지 않았다. 22년 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 멈췄다. 남편은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혼자 먹었다. 플라스틱 용기를 뜯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혼자 숟가락질하는 소리.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저녁에 집에 온 남편의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아니라 마트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남편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도마에 채소 부딪히는 서툰 소리. 한참 후에 탄 냄새가 났다. 남편이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방에 누워 있었다. 아이들이 눈치를 챘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 아빠랑 싸웠냐고. 응, 이라고만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까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집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움츠러들어 있는 게 느껴졌다. 2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다. 이혼을 원하면 하겠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막상 그 단어를 들으니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이혼. 50 넘어서 하는 이혼.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놀랄 것이다.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2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었다. 베란다 화분에 심은 상추가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저 상추도 남편을 위해 심은 것이었다. 농약 없는 건강한 채소를 먹이려고. 유기농 흙을 사다가 정성껏 심었던 그 상추. 눈물이 또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다. 며칠 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이 연락했던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참 어이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엄마도 그러냐고 이런 걸 용서하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생각하라는 거라고 하셨다. 50 넘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하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동네에 혼자 사는 언니들을 봤다. 명절이면 외로워하고 아플 때면 의지할 곳 없어 힘들어했다. 겨울밤 혼자 감기 걸려 끙끙 앓는 모습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배신감을 삼키고 살 수 있을까?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남편이 병원에 다녀왔다.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했다. 결과지를 내밀었다. 나는 받아들지 않았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의사가 당뇨 전 단계라고 했다고. 이제 와서 진짜 당뇨 걸렸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남편은 스스로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 퇴근하고 와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현미밥을 지었다. 서툴렀다. 칼질도 제대로 못했고 간도 맞지 않았다. 양상추를 너무 크게 잘랐고 드레싱은 너무 샜다. 하지만 묵묵히 해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했다. 지금 와서 뭘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22년의 거짓말이 몇 주의 노력으로 지워질 리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만든 음식을 먹다가 체한 모양이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렸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결국 부엌으로 가서 매실청을 물에 타왔다. 남편은 그걸 받아 마시며 고맙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부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또 몇 주가 지났다. 여름이 왔다. 장마가 시작됐다. 어느 날 새벽 빗소리에 잠이 깼다. 옆을 보니 남편이 없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려 있었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뭐 하냐고 물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다가가 앨범을 봤다. 신혼 시절 사진이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젊은 우리의 모습. 웃고 있는 내 얼굴. 남편의 팔에 기대어 있던 나. 그때 입고 있던 노란색 원피스가 기억났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고 남편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그냥 건강한 밥 좀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리고 내가 자기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그게 이유냐고 물었다. 남편은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변명이라는 걸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22년 동안 나한테 짐만 지웠다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정원의 감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렸다. 저 나무도 남편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심은 것이었다. 감잎차를 만들어주려고.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안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것도 안다고 했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한참 후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장 이혼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당신이 진짜 변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다. 어색했고 조심스러웠다. 문장이 짧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것보다는 나았다. 남편은 계속 스스로 식사를 챙겨 먹었다. 몇 달이 지나자 제법 솜씨가 늘었다. 어느 날은 내 앞에 음식을 내놓기도 했다. 두부 샐러드였다. 간이 싱거웠지만 나는 먹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떠냐고.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조금의 인정이 담겨 있었다. 남편도 그걸 알았는지 작게 미소 지었다. 나도 모르게 입가가 조금 올라갔다. 지금은 가을이다. 단풍이 물들고 있다.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진짜 당뇨 환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 스스로를 지킨 것이다. 3달 동안 꾸준히 관리한 결과였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가끔 카드 내역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22년 동안 밖에서 먹었던 그 모든 음식들이 떠오른다. 그때마다 나는 혼자 집에서 싱거운 밥을 먹고 있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함께 살고 있다.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어제 저녁 남편이 물었다. 내일 뭐 먹고 싶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삼겹살이라고.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우리 외식해도 되냐고 물었다. 당신 이제 건강하니까 가끔은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도 덩달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22년의 거짓말. 그 무게는 여전히 무겁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그 시간들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날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지고 가기로 했다. 완벽하게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인생은 원래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도 남편도.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함께 밥을 먹는다. 가끔은 밖에서 가끔은 집에서.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만들지는 않는다. 이제는 함께 만들기도 한다. 서툴지만 그래도 함께. 그게 우리가 찾은 방법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것.